안녕하십니까, 이한백입니다. 오늘은 창의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창의력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의력 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과학 발명품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물론 그런 것들도 창의력, 창의성 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의력이 왜 중요한가? 창의성은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목적과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 그리고 진보를 이루어내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력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에도 필요하고요, 예술 디자인 분야, 교육 상담 분야, 비즈니스, 심지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걸친 모든 분야에 이 창의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의력과 지능의 관계에서 궁금해하는데요, 창의력과 지능은 실제로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능이 높다 그래서 꼭 창의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의력과 지식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의력은 축적된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창의력이 아니라 기존의 그 사람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의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창성입니다. 유창성,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떠올리는 능력.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융통성,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한 가지 문제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결 방식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창성, 새롭고 보기 드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정교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민감성, 즉 민감한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무슨 말이냐? 불편해야지만이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특별히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과 상상력의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상력은 머릿속에서 장면을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렇게 실현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바꾸는 게 창의력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상력은 창의의 씨앗이고 창의력은 그 씨앗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의력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만 창의적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틀 속에서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즉 일정한 규칙이 있는 곳에서부터 창의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사람만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만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교 선생님에게도 학생에게도 창의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의력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냐?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창의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새로운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비범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훈련과 자극,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창의력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실패를 근거로, 실패를 걸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경우도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해부학과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조선시대 장영실도 치고기와 작용류를 만들기까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천동설로부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상 속 창의력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샴푸 용기 거꾸로 돼서 되어 있는 그 샴푸 용기도 남은 내용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시죠? 김치 냉장고가 있기 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 김치 냉장고 생활 속 불편함, 그 온도를 1, 2도 낮춤으로써 얼마나 김치가 맛있어졌습니까? 이런 것처럼 또 아이들의 종이상자 놀이를 통하여 창의력을 상상력으로부터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걸음으로 해서 걸음 삼아서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가장 저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생각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비슷한 일을 또는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명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남들의 속도를 확인하고 경쟁하는 것은 결코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유로운 사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겁니다. 실패는 당연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연결로서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창의력이 시작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왜,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언제 시작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라는 질문으로부터, 특히 아이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른들이 묵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만큼 대답해주고 그 질문을 격려하는, 또 그 질문을 허용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의력을 죽이는 가장 안 좋은 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틀리면 안 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들의 창의력을 죽이는, 창의력의 씨앗을 없애는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했듯이 암기 중심으로 하는 것들 외우고 정답이 있는 문제풀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 중심이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는 그런 문제들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창의력에 대해서 허용하고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분위기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양성이 존중받고 개방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창의력이 발휘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창의력 이야기할 때 이 스탠포드의 마시멜로 실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2개 앞에 마시멜로를 2개 놔두고 15분 동안 참으면 15분 후에는 4개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참은 아이들하고 참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의 모습 당연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분간, 20분간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창의력의 뿌리는 참을성, 끈기라는 점입니다. 즉 아이들이 15분간 그냥 참았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참을성 있는 아이라는 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15분간, 20분간 그 달콤한 매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15분을 기다리면 더 많은 매시멜로를 먹을 수 있고, 또 참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은 버틴 겁니다. 그 힘,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히 요즘은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 요즘 말로 융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것.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과 일상의 문제들, 일상의 불편함을 간과하지 않는 것,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창의력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러한 창의력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창의력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반복과 연습, 격려와 실패, 그리고 그 수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창의적인 사회는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당신의 한 가지 생각,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작은 것부터 살펴보신다면 당신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